네, 오늘 개장한 이후에 제넥신이 거래가 막 붙더니 9시 15분경에 거래가 정지됐습니다. 이유는 공시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유리나 캐스터가 찾은 바로 그 뉴스였었죠.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툴젠을 흡수 합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이름도 툴제넥신으로 이제 사명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이 들렸고 공시 이후에 바로 또 거래 정지가 나왔습니다. 이 공시에 대해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흡수 합병하는 이 재료 김정수 전무관님 일단 호재로 봐야 되는 건가요? 거래 정지 직전까지 올랐거든요. 호재죠. 일단은 두 기업 모두 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. 그렇죠. 일단은 쉽게 말해서 이제 코넥스에 있는 주식이 복잡한 상장 절차 거치지 않고 네.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 중간에 소요되는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고. 네. 그 다음에 잘하는 서로 비슷한 규모의 경제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합쳐서 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분명한 호재라고 봅니다. 툴젠이 그 유전자 가위, 유전자 교정 이쪽으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들었는데 제넥신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클 것이다. 그렇죠. 오히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먼 얘기인데, 아주 이전 얘기인데, LG생명과학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그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R&D 투자가 굉장히 낮았었을 때 네. 유일하게 손해에 막 적자 보면서 R&D 쪽 되게 많이 투자했던 기업들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성과가 10년 넘게 안 나오니까 네. LG 그룹에서 LG 생명과학 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우수한 연구진들을 네. 대우를 잘 안 해줬어요.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똑똑한 회사 창업한 회사가 제넥신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. 오스코텍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연구원들. 어느 정도 네. 기술 이전이 일어나고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똑똑한 사람, 그러니까 파생은 LG 쪽에서 대우 안 해줘서 그때 열받아가지고 창업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적인 중심에 있는 거예요. 그 거기에 이제 돈 대줬던 기업이 유한그룹이 뒤에서 돈을 대줬고. 그래서 지금 자금줄은 유한그룹에서 돈 대주면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. 그래서 네. 제넥신은 우회 상장을 해서 유한한테 돈 받으면서 그동안 연구 성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. 지금 이제 툴젠하고 이제 합쳐지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한 호재로 봐야 된다 봅니다. 그러면 지금 사실 뭐 합병 비율, 합병 가액, 신주 상장 예정일 여러 가지로 이제 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쏟아졌거든요. 이렇게 흡수 합병을 할 때 봐야 될 포인트는 결국 그 기업이 뭘 하는지만 보면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주주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또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합병한다고 했으니까 합병이 돼야죠. 그러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주주들의 의사가 그렇죠. 제일 이제 중요한 만약에 건가요? 중간에 변수가 등장을 해서 갑자기 뭐 반대하는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뭐 주주가 돈을 뺀다고 한다거나 이런 전혀 생각지 못한, 그러니까 합병을 한다고 해서 올라갔으면 합병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그쵸. 가장 반기는 시나리오는 흡수 합병이 잘 되는 예정대로 것이다. 가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합병 관련된 것 때문에 중간에 뭐 스케줄이 뭐 한 2, 3개월 미뤄지거나 그러면 이제 악재인 거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맨 처음 공시 나온 대로 순행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지금 나오는 이 가격 이 기준일이 언제 이제 보니까 이제 8월 매매 정지 그 합병일이 8월 30일이잖아요. 예. 그다음에 신규 상장일이 9월 30일이니까 네. 예정했던 대로 잘 진행해서 9월 30일 날 상장 딱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네. 그럼 지금- 분명히 호재로 봐야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지금 합병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29일이고 그 다음 날 주주 총회거든요. 여기에서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된다. 포인트 짚어주셨어요. 순조롭게 진행돼서 합병되면 이건 호재예요.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오늘 장중에 바로 공시 이후에 거래가 정지됐거든요. 15분. 이거는 흡수합병을 결정한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이건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딱딱 그동안 이제 사건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인하기 위한 어떤 거래소의 어떤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우회 상장과 관련돼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 통보가 될 때까지 거래 정지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.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마제스터 전문가님, 일단 두 기업의 주가가 모두 올랐고 바로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. 또 제넥신의 최대 주주인 한독도 오늘 같이 올랐거든요. 그렇죠. 시너지 자체 좋다고 보시나요? 자, 일단 지금 사실 이게
시장 전체를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 바이오 제약주들 쪽으로 좀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코령 티슈진이 상장 그 적격 심사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될 맞아요. 것인지 이제 네네.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. 중요한 건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 대형주들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들을 보게 되면 셀트린 헬스라든지 네. 헬스케어도 이제 유정에 그리고 또 그 우리 바이로메드죠. 헬릭스미스죠. 삼성 바이오메드. 아니요, 바이로메드, 헬릭스미스 네네. 상호 변경됐는데 네. 이쪽도 이제 유상증자, 무상증자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그 기술력이라든지 면역 항암제라든지 지금 이게 지금 오히려 상장을 우회 상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바이오 제약주들의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변곡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. 네,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. 지금 상황에서. 그렇군요. 그렇죠. 예. 지금 불안한 심리 속에서 오히려 제넥신의 흡수합병이 새롭게 바이오 심리를 뒤틀 만한, 그러니까 새롭게 바꿔줄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지도 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? 네네. 알겠습니다. 제넥신과 툴젠의 이제 합병, 그러니까 툴 제넥신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 그리고 지켜봐야 될 내용들 저희 같이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. 세 가지 질문까지 저희 다 해결을 도와드렸는데요. 이르나 캐스터 어떤가요? 좀 시원한가요? 네,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. 오늘도 전문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